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전형적인 우리 가을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이었는데요. 아마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좀 선선해져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저는 제 집이 촌집이라서 작은 마당이 있고요. 그 마당에 또 한켠에 이렇게 붙어서 작은 화단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몇몇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저녁에 우연찮게 이제 좀 늦은 시간에 마당으로 나와서 가만히 서서 있을 기회가 있어서 있어 보니까 온갖 풀벌레들이 웁니다. 그 가을에 우는 풀벌레들 소리가 여느 때하고는 좀 달라서 꽤 청명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애잔하게 이렇게 들리게 했던 밤이었는데요. 오늘 낮은 더없이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지금 그 시간은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져서 어김없이 또 이제 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그 시각에서의 그 접근을 좀 해보고 싶어서 아마 이제 우리 황병성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의 작품입니다. 시집은 여장남자 식코쿠라고 하는 시집의 제목인데요. 아마 문지에서 출판한 시집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인이 아마 작년 7월달이죠. 2019년 7월달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운명을 달리하고요. 그렇지만 시인이 남긴 작품은 두고두고 읽히기도 하고 또 많은 분석을 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황병성이라고 하는 시인의 작품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시단에 많은 문제를 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명 이제 그것이 미래파라고 하는 어떤 경향성으로 일종의 우리 시단에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또 일부에서는 꽤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봤던 시인이 바로 황병성 시인의 작품입니다. 혹자는 황병성 시인의 작품을 데카당스적인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점들이 우리가 전통서정시라든가 전통성이라고 하는 문제와 충돌을 할 때마다 많은 시인들이 또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집에 실린 시 한 편, 되도록 조금 쉬운 시입니다. 황병성 시인이 가지고 있던 그 난해한 시적 세계하고는 조금 비켜나 있는 작품이죠. 제목이 앵무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제가 작품을 읽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무새, 황병성. 달빛은 집중력을 떨어뜨렸다. 주머니가 통 비도록 찌그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고 등 뒤로 잎이 지고 있었다. 곧 겨울이었다. 무섭도록 쭉 뻗은 선로를 따라 걸었다. 들컹거리는 정신을 목적지로 이끄는
이 긴 사상의 회초리 그럼이 엉망으로 흩어졌다. 비둘기들이 구구 울었다. 불 주위로 빙 둘러선 늙은 사내들이 무질서하게 타오르는 불길과 묵묵히 악수놀이를 했다. 분명 사람들은 아니었다. 궁금한 건 겨울의 두턴 외투 주머니 속에는 모두 몇 개의 불이 담겨 있을까? 여자는 오늘 또 집에 없었다. 한 장 가득 찬 우유를 따라 마시고 거울 앞에 서서 어느 코미디언의 한물간 제스처를 흉내내었다. 거울 속의 남자가 빨간 루즈로 X표를 쳤다. 방안 가득 어지럽게 널린 여자의 옷가지다. 몸을 샅샅이 알아버린 뒤에 우리는 쉽게도 서로에게 공포가 되었다. 달력의 그림처럼 흔한 풍경이었다. 깜빡깜빡 형광등이 변덕을 부리는 밤. 벽지 가득 할 일 없이 앵무새라고 썼다. 곧 겨울이었다. 콩콩콩 어디선가 흰 이빨들이 날아와 베개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우리 황병성 시인의 앵무새라고 하는 시입니다. 모든 시들이 또 그런 의미를 또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이 앵무새라고 하는 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할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앵무새라고 하면 글쎄요, 구간조가 그런가요? 사람의 흉내를 내고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새가 앵무새던가요? 구간조던가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황병성 시인의 시적 세계는 전통성이라고 하는, 전통과 서정성이라고 하는 시의 본류죠. 그 어떤 체계성, 제도 이런 것들을 전복시키거나 아니면 해체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앵무새라고 하는 제목을 들여다보면 아마 우리의 삶은 끝없는 내림인가요? 반복적 학습에 의해서 길들여지거나 익숙하게 되는 그런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산다는 것들이죠. 근데 황병성 시인은 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회의를 했던 것 같고 또는 절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은 집중력을 떨어뜨렸다. 주머니가 텅 비도록 찌그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뜯고 등 뒤로 잎이 지고 있었다. 곧 겨울이었다. 아마 이때 이 상황은 뭔가에 대해서 추구를 하려고 하는 의도성이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이거나 새로운 세계의 도래에 대한 열망이거나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물론 전통성 위에서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구축하고 나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전통성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행을 철저하게 억압하거나 폭력적인 기제로 작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앵무새라는 시는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머니가 텅 비도록 짓거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에 쫓기거나 조급하거나 당황할 때 많은 말을 하게 되고요. 말을 하면 할수록 속은 텅텅 비고 허무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아마 이 시인도 이 앵무새라는 시를 통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뜯고 등 뒤로 잎이 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행, 또 실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물론 제 말에 어폐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어떤 세계에 대한 이행성을 우리가 지향을 한다면 아마 규합되거나 동조하거나 거기에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적 정황으로 보면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뜯고 등 뒤로는 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겨울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가는 회기죠. 회기입니다. 그런 데 따른 어떤 절망감, 암담함 또는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깜깜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섭도록 쭉 뻗은 선로를 따라 걸었다 이렇게. 선로는 기뢰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선로는 정형화된 이미 설치된 길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길이고 거기는 그 길 따라서만 가야 되는 어떤 운명론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의 정신은 그런 길을 답습하거나 아니면 내재화해서 자기 삶을 부동화시킨다고 하나요?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절망적인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덜컹거리는 정신을 목적지로 이끄는 이 긴 사상의 회초리 걸음이 엉망으로 흐트러져 버립니다. 우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한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어떤 그 좌표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지평을 열어준다는 그 목표가 한 사람의 자유로움을 또는 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구름이 엉망으로 흐트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들이 구구 울었다. 불 주위로 빙 둘러선 늙은 사내들이 무질서하게 타오르는 불길과 묵묵히 악수놀이를 했다. 아마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과 새 세상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바랐던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늙은 사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제도화되거나 규정화된 그 세계로 돌아가는
또는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불길과 묵묵히 악수놀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황병성 시인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 사람들은 아니었다. 궁금한 건 겨울의 두터운 외투 주머니 속에는 모두 몇 개의 불이 담겨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시인이 꿈꾸고자 하는 그런 세계는 늘 벽에 부딪히고 단절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꿈을 꾸죠. 주머니 속에는 몇 개의 불이 남아있을까 라고 하는 일종의 바람입니다. 희망이고, 현실은 암담하다고 하더라도 시인이 지향해 가고자 하는 세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대입니다. 여자는 오늘 또 집에 없었다. 한 잔 가득 찬 우유를 따라 마시고 거울 앞에 서서 어느 코미디언의 한물간 제스처를 흉내내었다. 여자는 오늘도 집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안정감, 세상에 대한 안정감이겠죠. 내 공간에 대한, 또는 여성성이 바탕을 하고 있는 생명성입니다. 창조, 이런 것들이죠. 창조성. 이런 것들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로 돌아와서 한 잔 가득 찬 우유를 따라 마시고 거울 앞에 서서 어느 코미디언의 한물간 제스처를 흉내내는 화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시인이 갖고자 하는 세계가 전통에 대한 부정,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래, 염원, 이런 것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인이 돌아오는 것은 현실이고 현실의 벽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스스로 침몰되거나 스스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물들어가는 자신에 대한 자책,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봐지고요. 거울 속의 남자가 빨간 루즈로 X표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일종의 자화상에 대한 반영이죠. 자기 세계에 대한 반영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는 한물간 그 코미디언의 제스처를 흉내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절망을 하거나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를 저지릅니다. 방 안 가득 어지럽게 늘린 여자의 옷가지들, 몸을 사차치 알아버린 뒤에 우리는 쉽게도 서로에게 공포가 되었다. 제가 요즘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니체라든가 이런 쪽의 문제, 제 공간에서도 강의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몸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몸이란 무엇인가? 니체에 의하면 몸이란 바로 대지고, 대지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창조성과 연관이 된 세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황병성 시인도 몸을 샅샅이 알아버린 뒤에라고 하는 것은 몸이 거느리고 있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정신과 몸이라고,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이원화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몸이 곧 영혼이고, 육체가 곧 몸이 곧 영혼이 곧 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통해서 지각되고 있는, 감각되고 있는 모든 세계는 무엇을 동반합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게 되고요. 그것은 몸을 통해서 지각되는 모든 세계는 유한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지요. 그것이 바로 불변한 가치입니다. 불변하는 가치죠. 몸은 생과 멸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몸으로 지은 모든 것들은, 감각으로 이룬 모든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어떤 세계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자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치를 부여하고요, 그곳에 영혼성을 부여하고 신성성을 부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황병성 시인은 몸을 샅샅이 알아버린 뒤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구축하고 있는 모든 감각적 욕망의 기제들이죠. 이것을 알아버리고 난 뒤에는 공포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대목이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린 모를 때 어떤 사실,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 진실을 모를 때 아무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알게 되면 공포스럽거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희망적이다고 얘기할까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행인데, 어쨌거나 이 황병성 시인은 몸이라고 하는 이 욕망의 기제를 안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속속들이, 인간들의 속성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버립니다. 욕망이죠. 그 욕망은 길들여지는 욕망이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행 의지를 상실한 욕망들입니다. 그래서 공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또한 달력의 그림처럼 흔한 풍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계기성으로 해서 결의에 차거나 신념에 차서 어떤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만은 결국 돌아오는 것은 현실이고 절망이고 벽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포기를 하죠. 이런 흔한 모습들이 아마 달력의 그 흔한 풍경들처럼 황병성 시인에게는 비춰졌지 않는가, 그렇게 보이고요. 깜빡깜빡 형광등이 변덕을 부리는 밤, 벽지 가득 할 일 없이 앵무새라고 썼다. 앵무새라고 썼다. 자기 자신의 무력함, 좌절감, 또는 절망감, 이런 것들을 앵무새에 비유해서 비하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슬픈 풍경들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몰라도 일생을 살 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몰라도 주어진 세월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은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몇몇 앞서간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창조성인가요? 이런 것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펼쳐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쉬이 그런 세계는 열리나요? 열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 기존 질서가 견고하기 때문에 잘 펼쳐지지 않고 열리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상가들이나 아니면 시인들이나 예술가들이 또는 많은 그 종교인들이 절망을 하거나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곧 겨울이었다. 킁킁킁 어디선가 흰 이빨들이 날아와 베개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자, 흰 이빨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밤새 나를 괴롭혔다, 화자를 괴롭혔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겨울의 풍경은 아마 우리가 황병성 시인이 이 세계를 바라봄에 있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또는 뭐 세기말적인 어떤 그 현상이다, 뭐 이런 쪽하고는 좀 다른 그 세계인데, 아까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데카당스적인 어떤 것들일 겁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답답함, 그 다음에 기존 질서가 가지고 있는 그 낡은 사유 또는 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신봉하고 있는 이 군중들 또는 질서정연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시인은 굉장히 아파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안타깝게도 작년에 먼저 세상을 운명을 달리한 황병성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앵무새를 통해서 시인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시인들은 또한 어떤 세계를 노래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가을이 참 깊어갈수록 또 우리의 생각들은 깊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가면서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